반갑습니다.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희 학원의 원장이 아닌 이제 수학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강의할 강의 주제는 이제 확통의 1단원이죠. 이제 원순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좀 생소한 게 이제 조분할을 할 때 이수 나누기 동수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좀 힘을 줘서 수업을 할까 하고, 일단 바로 수업을 해보죠. 일단 원순열 개념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네 명의 사람을 원형으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4명을 직순열로 배열할 때 경우의 수가 4팩이잖아요. 4팩이니까 실제 그 4팩만큼의 직순열 중에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를 판단을 해보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려놨는데 A, B, C, D 이렇게 배열할 때랑 A, B, C, D 이런 배열을, 요 배열을 살짝 오른쪽으로 90도만큼 틀면 얘랑 겹쳐지니까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4명을 직순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 가지 안에 겹치는 경우가 4가지씩 있어서 보통 4로 나눠서 우리가 얼마라고 씁니까? 이거 3팩이라고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수들을 보면 n명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n-1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n팩을 n으로 나눴을 테니까. 이게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진 않는데,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람 있잖아요. 아직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실제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요 자리에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는 경우는 사실 돌려보면 다 똑같은 경우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자리가 4개 있어서 4가지가 아니고 무조건 한 가지겠죠, 한 가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자리 중에서 어떤 한 자리를 앉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앉고 나면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나머지 3자리는 서로 다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앉을 때랑 A, B, C 이렇게 앉을 때는 다른 경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결정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점이 결국은 결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 3명의 배열은 직순열이기 때문에 여기 3팩 해서 정답은 6가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요 앞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면 4명을 직순열로 배열할 때 4팩을 겹치는 경우가 4가지씩 있어서 4로 나눠서 3팩,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이 직순열을 같은 경우가 4가지씩 나온다고 해서 4로 나누는 이 발상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인가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앉고 나면 나머지는 위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배열은 직순열이니까 3팩해서 정답 6. 이런 발상이 오히려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인 거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이렇게 좀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F1이라고 내가 지정을 했는데, F1이 의미하는 건 이거야.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 또는 색깔 칠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좀 문제 풀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배치하고 나면 나머지 색을 칠하거나 배치하는 문제를 풀 때는 나머지 경우는 직순열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순열이랑 다각순열은 기본 구조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바로 이 F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1은 첫 번째 사람이 배열되어질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순열은 F1 곱하기 직순열의 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굉장히 노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원탁에 12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A라고 하자.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12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F1은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A는 1 곱하기 나머지 직순열이니까 11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랑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 12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 문제인데, 다음 그림을 잠깐 볼게요. 얘가 이제 정육각형이 되겠네, 그렇죠? 정육각형에 12명을 배치하는 건데, 이 경우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아무도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F1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위치가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요 자리와 요 자리는 위치가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겠죠,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를 하나 딱 잡으면 여러분들이 앉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기준점이 설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11명의 배열은 직순열이니까 B라는 놈은 2 곱하기 11팩이 아무래도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쉬울 것 같고, 세 번째 그림이 이제 요거는 뭐야? 직사각형인데 이걸 부러지고 지랄이야. 자, 이 직사각형 모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자리와 이 자리 같은 위치겠죠. 이 자리에 앉으면 오른쪽에 꼭지점, 왼쪽에 빈 의자 3개. 이 자리에 앉아도 오른쪽에 꼭지점, 왼쪽에 빈 의자 3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거나 이 자리에 앉는 거 같은 경우가 되겠고, 여기랑 여기 같고,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고. 이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실제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6가지 경우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는 직순열이라고 그랬으니까 11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원순열이나 다각순열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양들은 이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배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다각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제 원순열과 다각순열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생각의 정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F1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첫 번째 사람을 배치하고 나서도 남은 모양을 봤을 때 여전히 대칭 구조가 있다 그러면 그 대칭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계속 배치를 하시면 돼요. 자, 요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역시 이제 이거 색깔 칠하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제 바로 도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정사면체잖아요. 정사면체 4개의 면에 서로 다른 색 4개를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건데 요즘 수능 컨셉에서는 이런 입체 도형은 수능에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평면 도형 위주로만 나오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체라고 해서 무슨 다른 기발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어떤 생각으로 풀어주냐. 미안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생기는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색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뒤쪽이나 아래쪽에 칠하는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 아닌가? 입체니까 이렇게 돌려보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역시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그 첫 번째 색을 칠하든 여러분들이 칠한 색깔을 이렇게 살짝 돌려서 바닥에 이렇게 놓이게끔 돌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옆면 3개가 남았는데 옆면 3개는 회전하면 똑같은 원순열 구조니까 3개의 색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1 곱하기 2팩. 그래서 정사면체 서로 다른 색 4가지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정답인 거야. 이건 뭐 쉽게 이해하시리라 보고 이제 두 번째 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색깔 6개 칠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색을 칠하고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떤 면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색을 칠하든 돌려보면 다 똑같은 위치로 만들 수 있으니까 F1은 역시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1. 그러면 똑같은 발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칠한 첫 번째 색을 바닥에 이렇게 놓게 돌려놔 볼게요. 이렇게. 바닥에 여러분들이 칠한 첫 번째 색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옆면 4개는 회전하면 동일한 원순열 구조고 이 옆면 4개와 상관없는 위 뚜껑은 원순열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발상은 첫 번째 색을 칠해놓고 그 첫 번째 색과 마주보는 쪽에다 색을 칠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색이 6가지가 있으니까 색 하나는 첫 번째 색을 사용을 했으니 색이 5개 남았을 테니까 위에 뚜껑에 칠할 수 있는 종류 수는 5가지. 그럼 색이 4개 남았죠. 색 4개를 옆면 4개 배열하면 되는데 옆면 4개는 원순열 구조니까 1 곱하기 3팩. 그래서 정답은 30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육면체 서로 다른 색 6가지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정답이 되고. 이 제목 없으면 뭐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얘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 구조죠. 그쵸? 직육면체 구조고 길이가 여기 A 똑같고 높이만 B가 다른 직육면체 구조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6개의 색을 칠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얘는 내가 첫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아닌 거지. 그치? 왜냐면 내가 첫 번째 색을 요 A, B짜리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요 직사각형의 첫 번째 색을 칠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AA 쪽인 요 정사각형이 되지 AA 쪽인 저 정사각형에 내가 첫 번째 색을 칠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삐딱하네. 아, 멀리서 보니까 괜찮구나.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핵심이 F1이 1이 아니란 얘기지. F1이 내가 첫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2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인데 이제 어떻게 나머지 배열을 할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F1이 2가지니까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색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칠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색을 AA라는 이 정사각형에 칠했다고 생각해보면 위에 뚜껑이죠. 위에 뚜껑에 첫 번째 색을 칠하는 경우는 어떻게 발상을 하냐면 여기에 첫 번째 색을 칠해버리면 이 첫 번째 색과 마주보는 쪽도 사실 정사각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주보는 쪽에 색을 먼저 하나 칠합니다. 그럼 마주보는 쪽에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죠. 왜냐면 색이 6개 있는데 내 첫 번째 색을 요 AA 쪽에 칠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색 2개는 썼고, 그럼 나머지 4개의 색깔을 써야 되는데, 나머지 4개를 요 옆에다 칠하는 거잖아요. 여기 A자리, B자리, 여기도 A자리, B자리. 그러니까 옆에 남아있는 도형 4개가 직사각형이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거죠. 한 변의 길이가 A, 요 높이가 B,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A, B.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고, 여기도 A, B니까. 그러니까 요 나머지 4개의 직사각형에 색깔 4개 칠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의 경우 수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3팩이라고 적지 말고 1 곱하기 3팩 이렇게. 요 1은 4개의 직사각형에 색깔 4개를 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 F1인 거죠. 여기서 다시 F1.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이게 얼마야? 30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색을 AA 쪽이 아닌 이번에 어떻게 해? AB 쪽으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지 않나? AB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색을 이쪽에다 칠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A고 여기가 B고. 그래서 첫 번째 색을 A, B라고 AB 쪽에다 칠하면 역시 마주보는 쪽에 먼저 색을 하나 칠합니다. 이쪽이랑 마주보는 쪽 이쪽이 되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그럼 저 직사각형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5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문제인데 나머지 4개의 도형이 어떤 구조로 남아있냐면 일단 이렇게 AA짜리 정사각형이 있고 AB짜리 직사각형이 있는 구조죠. 그 나머지 4개를 그 선생님 여기다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를 한다고 치면 이제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하나는 AA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2개가 마주보고 있고 여기도 A, 여기도 A. 그다음 이쪽으로는 AB짜리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AB, 여기도 AB, 요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구조로 남아있는 그 네 면에 색깔 네 개를 칠하는 건데, 이때는 절대로 원순열 개념을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얘랑 모양이 같고 얘랑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아까 내가 설명한 F1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색이 4개가 남아있고 면도 4개가 남아있는데 내가 그 4개의 남아있는 색깔 중에 첫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색깔 4개 중에 남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에 칠할 거니까. 그럼 뭐 여기에 칠했다고 하면 얘가 기준점을 결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3개는 직순열로 돌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직순열로 돌리면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2 곱하기 3팩이니까 얼마? 60까지가 되나? 60까지. 그래서 여기서 구한 30까지랑 여기서 구한 60까지랑 더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90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요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요거는 사실은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냥 평면도형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뭐냐면, 원형으로 배치를 하는데, 마주보는 쪽이 서로 모양이 같은데, 내가 4개의 뭐 물건을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물건을 배치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가 2가지인 거지. 그럼 그때 그 2가지를 F1이라고 아까 지정을 했던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물건이 배치되고 나면, 나머지 3개는 직순열 구조니까 곱하기 3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됐죠? 요 입체가 사실은 다시 오면 처음에 정사면체였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 그 다음에 직육면체인데, 아마 이게 정사면체나 정육면체는 수능에 절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수능에 내겠다 그러면 이런 직육면체는 한 번쯤 낼 수 있는 소재로 채택이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고. 요 부분하고 좀 관련져서 기출됐던 평면도형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 뭐 기출문제 풀어본 학생들은 한두 번씩 다 풀어봤을 텐데, 이게 지금 마방진이죠. 3 곱하기 3 마방진이고, 이 9개의 칸에 9개의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내가 9개의 영역에 9개의 색을 칠하면 뭐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첫 번째 색을 배치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뭐 가운데 칠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가운데가 한 가지일 거고, 그다음 여기 열십자 방향으로 있는 요 부분에 칠하는 경우가 한 가지일 거고, 꼭지점 쪽에 놓여 있는 요 부분에 칠하는 경우가 한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도형에 첫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당연히 3가지지. 이렇게 3가지. 그럼 이 3가지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색을 요 귀퉁이, 즉 꼭지점 방향에 이렇게 색을 칠해놨다라고 하면, 이제 색이 8개 남았잖아. 그럼 8개 남은 색을 이 8개의 빈칸에 색칠을 하는데, 회전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겹치거나 대칭 구조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색이 기준점을 잡았으니까 나머지 8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직순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8개 색을 칠하는 경우가 8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냐면, 이제 첫 번째 색을 요 열십자 방향 여기다 색칠했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그럼 요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색이 하나 칠해지면 나머지 8개 남는 도형의 구조는 절대로 뭐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경우가 아닌 비대칭 구조잖아.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나머지 8개의 색을 배치하는 방법도 직순열이고, 이런 경우, 요거만 이제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색을 내가 만약에 이 가운데다 칠해놨다고 하면, 이때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때는 어떻게 얘기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회전을 하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구조를 우리가 대칭 구조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대칭 구조가 있을 때는 나머지 색 8개를 어떤 식으로 색 배열을 하냐면, 그 대칭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색을 하나 더 칠하는 거야. 즉 내가 두 번째 색을 이 빨간색으로 칠한다고 가정해보면, 내가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열십자 방향에 칠하는 경우는 다 동일하겠죠.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그 다음 꼭지점에 칠하는 경우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내공이 늘고 사고력이 늘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뭐 어떤, 여기다 이제 색을 이렇게 칠해놨다고 쳐봐. 그러면 나머지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가 딱 보더라도 절대로 비대칭 구조지. 대칭 구조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비대칭 구조에 색 7개 칠하는 경우 직순열로 돌리면 되니까 7팩.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요거 3개를 다 더하시면 정답이 돼요. 이걸 또 다 더할 때도 삽질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뭐냐면 7팩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7팩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7팩 곱하기 8이고 얘도 7팩 곱하기 8이고 7팩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8씩이 남을 거 아니야. 8, 8 더하면 16에 2 곱하니까 18.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7팩 곱하기 18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사실은 똑같은 문제, 접근 방법이. 쟤는 입체고 얘는 평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원순열과 그 다각순열은 기본적으로 발상이 F1 입장에서 발상을 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야. F1. 내가 첫 번째 놈을 배치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교재에는 내가 집어넣지 않았는데 요거 정도 하나를 풀면서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 아, 원형으로 배치할 때는 그 원형으로 배치 무조건 뭐 n-1팩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대칭 구조를 일단 깨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칭 구조를 깨트릴 수 있게끔 내가 배치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 그 다음은 어떤 문제야? 요것도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정팔각형에 8개의 좌석이 있고 사람은 6명밖에 없네요. 그치? 자리는 8개인데 사람이 6명이 있고 두 자리를 비워두고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앞부분 문제에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뭐 이 문제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절대로 피해야 될 최악의 풀이 방법은 이런 풀이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 두 자리를 비워둔다고 하니까 실제 비워질 수 있는 두 자리를 고르는 경우는 좀 풀이 방법이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무슨 말이냐면 두 자리가 사실 이렇게 비워질 수도 있잖아. 즉 비워지는 두 자리가 서로 이웃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워지는 경우 찾고 한 칸 건너뛰어서 이렇게 비워지는 경우, 이렇게 비워지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생각은 내 생각에는 최악의 풀이 방법인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대로 F1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F1. F1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앉든 정팔각형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다 똑같으니까.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앉았다고 쳐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일단 빠졌으니까 나머지 사람은 5명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은 5명인데 그러니까 배치할 수 있는 의자는 몇 개야? 6개죠. 7개인가? 7개네, 7개. 7개의 의자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7개의 의자에 그냥 앉히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사람이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앉나 경우의 수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 6가지, 네 번째 사람, 5번째 사람, 그다음 마지막 6번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거. 계산해볼까? 20에 120, 360에 7 곱하면 2520이 정답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발상하는 게 가장 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장 이 원순열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잘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내 생각이야. 뭐 미적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확통 공부하는 건데 확통 문제 풀면서 막 심오할 정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 소재는 또 어떤 거니? 아, 요거는 좀 이제 할 말이 많아. 요 문제가 뭐 어려워서 할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요 문제는 일단 별표를 하나 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맞춰야 될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 잠시 끊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컨셉이에요. 이게 별 모양인데 의자가 10개가 있고 10명의 사람을 여기에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데 이 도형이 가진 특징을 보면
바깥쪽이 좌석이 5개 있고 안쪽에도 5개 있고, 그럼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기본적으로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원순열의 수인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럼 근데 내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할 일은 10명의 사람을 안쪽에 앉을 사람 5명, 바깥쪽에 앉을 사람 5명, 이걸 구분해서 좀 이렇게 조를 짜야 되지 않나?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10명의 사람을 5명 조 짜는 경우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0명의 사람을 5명으로 조 짜는 경우의 수는 뭐 딱히 언급을 안 해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10CO 곱하기 5CO. 여기 5명, 여기 5명 똑같기 때문에 2팽으로 나눠주고, 왜 나눠주는지는 잘 몰라. 그치? 근데 뭐 기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5명으로 나눴는데 어느 5명이 안쪽에 배치되고 어느 5명이 바깥쪽에 배치되는지를 그 구분을 줘줘야 되니까 다시 둘. 그러니까 요 곱하기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구분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이제 5명이 나눠놓고 이제 앉히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먼저 앉는 쪽은 무조건 원순열 구조로 배열을 해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안쪽을 먼저 앉혔다 그러면 안쪽에 5명 앉히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 구조니까 1 곱하기 4팩. 요 1은 F1인 거지, 그치? 그러면 안쪽에 5명이 앉았다 생각하시고 바깥쪽 5명은 원순열이 아니지. 안쪽에 5명이 기준점 역할을 하니까 바깥쪽 5명은 절대 원순열이 아닌 직순열이니까 곱하기 5팩. 아마 요거 계산만 하시면 정답일 거예요. 아마 정답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풀이한 풀이 과정의 첫 번째는 이거지. 10명의 사람을 안쪽에 앉을 사람 5명이랑 바깥쪽에 앉을 5명을 그룹으로 짓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5명 그룹핑 했으면 안쪽에 앉을 5명과 바깥쪽에 앉을 5명을 그 구분 지어줘야 되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먼저 배치되는 놈은 무조건 원순열 구조. 나중에 배치되는 놈의 구조는 직순열 구조.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첫 번째, 1번. 자, 이제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이제 오늘 배웠던 원순열과 다각순열의 기본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거야. 어떤 얘기냐면, 원순열과 다각순열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F1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아직 배치가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앉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앉는다 그러면 바깥쪽에 앉는 경우 한 가지랑 안쪽에 앉는 경우 한 가지, 딱 2가지밖에 있지 않나? 뭐라고? 여러분들이 앉는다, 제일 처음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바깥쪽 어딘가 한 자리 골라서 앉거나 안쪽 5자리 중에 어느 한 자리 골라서 앉는 경우 딱 2가지밖에 없다고. 곱하기 2. 그러니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결정하는 경우의 수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를 하나 골라서 탁 앉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고 나서 나머지 구조를 봐봐. 회전하거나 뭐 돌린다고 해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 비대칭 구조잖아. 그치? 비대칭 구조니까 나머지 9개의 배열은 직순열 구조니까 9팩. 이렇게 푸는 게 아마 위의 풀이보다는 그 좀 풀이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일단 계산해보나 마나 결과는 아마 같을 겁니다. 같은데, 과연 우리가 힘줘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별을 쳐놨지만, 별을 친 이유는 사실은 문제가 어려워서 별 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는 좀 있어서 지금 한 건데, 사실 이 노란색으로 적은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얘는 이제 F1이고 나머지 직순열이니까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요거 다음 문제도 잠깐, 요 문제도 잠깐 한번 봐볼게요. 8개의 도형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럼 이 문제도 사실 같은 발상으로 하면 되는 거야. F1이 얼마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색을 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안쪽에 칠하거나 바깥쪽에 칠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그러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첫 번째 색을 여러분들이 칠하고 나서 나머지 구조를 보면 대칭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순열 구조니까 여기 곱하기 얼마? 7팩. 이렇게 하면 요놈과 요놈은 뭐 풀이 과정이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문제랑 요 앞에 문제죠. 요 앞에 문제랑 이제 요 4번이나 5번 문제는 접근 방법은 그냥 순열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F1이 몇 가지인지만 생각하시고 남는 구조가 대칭 구조냐 아니면 비대칭 구조냐를 확인하시고 비대칭 구조라면 그냥 직순열로 돌리시면 되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내가 강조해서 할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하면 조짜기죠, 조짜기. 그치? 조짜기에 관한 얘기인데, 조짜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수능에서 조짜는 방법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확률은 제가 없다고 봐요. 조짜는 방법을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조짜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접근하는 방법도 일단 수월할 거고, 문제 풀이 하는데 걸린 시간도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할 얘기는 이 조짜는 방법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그리고 조짜는 방법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줘 볼게. 쉬운 거부터 해야 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4명의 사람을 2명으로 이렇게 조를 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꾸 조짜기 하니까 어감이 이상해서 실제 현강에서 선생님 수업할 때는 조짜기란 말 대신에 이제 쓰는 말이 그룹핑이야, 그룹핑.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룹핑이라는 말을 쓸게요. 자, 4명을 2명으로 그룹핑하는 방법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교과서에 있는 설명대로 하면 그냥 이렇게 풀지 않나?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주고,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을 골라주고, 그리고 2명 명수가 같은 조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2팩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는 게 얼마야? 3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3가지고. 요거 이제 교과서적인 충분한 방법이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좀 다른데,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4명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2명으로 그룹핑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식의 그룹핑이 되든지 간에 2명짜리 조에 속하게 되겠죠. 그치? 아니, 내가 지금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가 2명이니까, 너희가 어느 조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조 구성원 전체는 2명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보면, 내가 전체 4명이 있는데, 날 빼고 3명이 있을 테니까, 3명 중에 1명을 고르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그룹핑이 끝나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봐. 나를 제외한 3명 중에서 1명을 골라서 그 1명을 나랑 같은 조로 만들면, 내가 고른 놈이랑 난 한 조고, 내가 고르지 않은 2명이랑은 한 조가 돼서 2명 더하기 2명으로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가 그냥 구해지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설명을 하냐면, 기준의 원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룹핑 할 때는 기준을 정하는 거야. 기준을 정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뭐 좀 다른 카메라가 여기도 들어오려나? 자, 예를 들어서 5명을 2명, 3명으로 그룹핑 한다라고 하면, 자, 내가 속할 수 있는 조는 나는 2명짜리 조에도 속할 수도 있고 3명짜리 조에도 속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내 입장에서 기준을 세워서 설명하면, 내가 만약에 2명짜리 조에 들어간다 그러면 4명 중에서 1명을 골라서 나랑 한 조가 되면 되는 거고, 내가 3명짜리 조에 들어간다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나랑 합치면 3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 아마 5명을 2명, 3명으로 나누는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이게 4고 6이니까 10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그래서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를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 입장에서 생각해도 된다라는 게 선생님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얘기. 3번째는, 이제 요 3번째를 조금 이해하시면 좀 편하게 좀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번 설명 듣고 과연 너희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사실 4명을 지금 2명으로 그룹핑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4명의 사람을 이렇게 배열을 해.
네 명의 사람을 배열하니까 이거는 직순열의 수니까 4팩이 되겠지. 그치? 4팩일 거야. 자, 근데 나는 두 명으로 그룹핑 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여기 두 명이랑 여기 두 명 사이 안에 파티션. 한번 이제 요 다음 강좌쯤이 되겠네. 이제 조합을 설명할 때 이제 파티션.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면 칸막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할 텐데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를 해. 그럼 사실 끝난 거 아니야. 네 명을 직순열로 배열하고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사이에 칸막이 하나만 딱 설치를 하면 그냥 두 명으로 배열이 끝난 거지.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사이 안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고. 요 두 명이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전체 그룹핑의 구성원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치? 요 두 명은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그룹핑이라고. 요 두 명도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그룹핑이고. 그래서 이 직순열한 경우의 수를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만큼 나눠줍니다. 이렇게. 즉, 여기 두 명이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그룹. 여기 두 명이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그룹. and 여기 두 명이랑 여기 두 명이 통째로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은 구성원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그룹핑의 결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두 명이 통째로 위치를 바꾸는 경우도 2팩. 그래서 요놈 계산하면 요 24가지고 8이니까 나눠주면 3가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는 그룹핑하는 방법의 수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바로 3번이다 이거야. 이게 적응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적응이 안 되면 말짱 꽝이거든. 그래서 요 위에 분자에 적은 이 4팩은 뭘 의미하냐면 서로 다른 배열의 경우의 수다. 그래서 요거를 이수라고 부릅니다. 이수 서로 다른 경우의 수다 이거. 여기 2팩, 여기 2팩, 요 2팩은 뭐냐면 요 위치가 바뀌어도 사실 똑같은 경우의 수잖아. 똑같은 그룹핑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룹의 구성원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경우는 동일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수라고 부릅니다. 동수. 그래서 그룹핑하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수를 동수로 나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아이디어를 배워두는 게 확통해서 경우의 수, 특히 이제 조합단원을 가면 뭐 함수 문제 같은 경우 풀 때도 여러모로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이쪽은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연습을 하라고 그랬는데 연습을 하겠느냐 말이야. 연습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치?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 나랑 같이 몇 개만. 자, 예를 들어서 6명을 2명, 4명으로 그룹핑 한다 이거야.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일단 이수를 구하세요. 6팩. 동수가 여기 2명이 위치를 바꿔도 전체 구성원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동수가 2팩. 여기 4명이 위치를 바꿔도 서로 같은 경우니까 동수가 4팩. 그래서 6팩을 2팩, 4팩으로 나눠주면 정답. 만약에 6명을 3명, 3명으로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이것도 볼 것도 없지. 이수는 6팩. 동수는 여기 3명의 위치를 바꿔도 저 구성원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동수 3팩. 여기 3명이 위치를 바꿔도 전체 구성원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성원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룹핑 되어진 그룹 인원이 안 바뀐다는 얘기. 똑같은 그룹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도 3명이고 여기도 3명이니까 이 3명과 이 3명이 통째로 왼쪽 오른쪽을 바꿔 앉아도 그룹핑한 결과에는 영향을 안 끼치죠. 그러니까 저 3명, 3명이 통째로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2팩이 되는 거지. 여기 2팩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6팩을 이렇게 나눠주면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가 아마 얘랑 답이 같지 않을까 싶은데 답이 안 같나? 안 같으면 큰일 나는데 6팩이니까 여기 얼마? 24, 2니까 48. 여기는 6, 36. 답이 달라. 아이고, 미친 선생씨. 얘는 2명, 4명이고 얘는 3명, 3명이지. 당연히 답을 달라야 되지. 그 다음에 6팩을, 아니 6명을 이번에 2명으로 조편성하는 경우의 수. 역시 발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수가 6팩, 동수가 2이니까 2팩, 2팩, 2팩. and 잘 봐.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이잖아. 명수가 다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 2명 이게 한 덩어리 좋으니까 이 세 개, 그러니까
명수로 치면 두 명인데 조로 치면 세 개의 조잖아. 이 세 개의 조가 위치를 바꿔도 전체 그룹핑한 결과에는 영향을 안 끼치지.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여기에 세 개를 배열하는 직순열의 수 3팩으로 나눠주면 요거를 조편성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응? 한번 요거를 기준의 원리로 한번 풀어볼까? 기준의 원리. 자, 6명을 3명, 3명으로 그룹핑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몇 명짜리 조에 속하겠어? 3명짜리 조에 속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같은 조에 편성이 될 명을 2명을 골라주는 거야. 5명에서 2명을. 이해가 되나? 5명에서 2명 고르면 그 골라진 2명이랑 나랑 해서 하나의 조가 되는 거지. 3명이. 그럼 남는 3명이 한 조가 되는 거지. 그 OC가 10이잖아. 계산해볼까? 이것도 10 나오나? 이게 얼마야? 720이고, 이게 얼마야? 66에 36, 이건 그 72고, 나눠주면 10.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준의 원리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네. 그치? 이수를 동수로 나누는 것보다 기준의 원리의 입장에서 풀어주면 훨씬 더 편하고. 요것도 기준의 원리로 한번 풀어볼까? 자, 요것도, 자,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당연히 2명이니까 2명짜리 조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그놈은 나랑 같은 조. 그럼 나는 끝났지? 근데 4명이 남아있으니까 4명을 2명으로 그룹핑해야 되니까 아까 앞에서 했잖아. 4명을 2명으로 그룹핑하는 경우는 3가지. 그래서 15가지. 이것도 계산해보면 15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3팩이랑 6이랑 약분하면 여기 120이고 120을 8로 나누면 1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준의 원리로 풀든 이수를 동수로 나눠서 풀든 계산 결과는 똑같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게 그룹핑 한다고 그랬지. 근데 조짝이라는 표현은 너무 이상해서 내가 별로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조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수를 동수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나중에 아마 조합 쪽을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두 번쯤은 더 할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이런 거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게 이제 올해가 몇 년이냐면 올해가 2023년이야. 올해 수능 특강 그 확통편을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확통에 있는 문제보다 좀 문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게 함수잖아, 함수.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여기에 정역의 원소가 4개가 있고 공역의 원소가 3개가 있는데 어떤 함수를 구하냐면 공역과 치역의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당연히 여기 4개밖에 없을 때는 여긴 4개, 여긴 3개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어느 한 2개는 같은 곳으로 가겠지.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좀 쉬웠는데 만약에 정역이 5개나 6개가 돼버리면 이때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제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체 함수 개수에서 치역이 1개인 경우, 치역이 2개인 경우를 빼는 생각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생각보다는 그룹핑하는 경우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역에는 원소가 3개고 정역에는 원소가 5개인데 공역과 치역 이런 건 알겠지. 공역은 보통 y라고 하고 fx 이렇게 적으면 이게 치역인 거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그룹핑의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정역에 있는 원소 5개를 3그룹으로 나누는 거야. 왜냐면 이쪽 공역이 3개니까. 그럼 이쪽에 만들어진 3개의 그룹이랑 이쪽에 있는 원소 3개랑 3개니까 1대1로 대응시키면 공역과 치역이 그냥 같아지는 함수 개수가 다 구해지는 거지. 다 구해져요. 진짜로 다 구해져.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건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인데 5개를 3개의 그룹으로 그룹핑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나? 하나, 3개. 그 다음에 또 5개를 3개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는 하나, 둘, 이렇게. 요 정도는 이해하겠지 뭐. 응? 그럼 5개를 1개, 3개로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는 배운 대로 가자. 이수가 5팩. 자, 동수가 1이니까 1팩을 할 필요 없고 여기 3팩. 그지? 여기 1개, 여기 1개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은 동수니까 2팩. 이렇게. 그럼 요 새끼 계산하면 얼마야? 약분하면 10가지인가 10가지? 그럼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한 개, 한 개, 세 개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지. 한 개, 한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그룹이 세 개가 젖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그룹핑한 세 개의 그룹이랑 여기 세 개랑 1대1로 짝짓기를 해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니까 이제 대응만 하면 되니까 대응하는 방법은 3팩. 이렇게. 그럼 이쪽은 한 개, 두 개, 두 개니까 이수가 5팩이고 동수는 여기 1은 할 필요 없고 여기 두 개니까 2팩. 여기 두 개니까 2팩. 그리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통째로 좌우가 바뀌어서 같은 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2팩. 그래서 곱하기 짝짓기 하는 경우까지 3팩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시면 요런 구조에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개수가 구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 조합단원에서 함수 문제가 수능의 단골 소재인데 요즘 최근 컨셉이. 근데 그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올해가 2023년이라고 그랬잖아. 9월 확통 모평 30번 문제가 사실 의외였지. 중복조합이 문제가 나왔는데 중복조합을 공부를 할 때도 이제 그룹핑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룹핑하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장착을 하는데 장착을 하길 바라고 이 그룹핑 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제 이 생각이 제일 노멀하지 않나 싶어. 그냥 이수를 동수로 나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에 뭐 조건이 한두 개가 더 붙어도 충분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 싶어요. 이게 실제 내가 준비한 문항은 이 뒤로도 문항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거 계속 다 이어서 촬영을 하면 애들이 보겠어? 절대로 안 보지? 그러니까 일단 5번까지만 촬영을 하고 6번부터는 이제 다음 강좌 시간 때 다시 만나서 또 6번부터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습은 대학 가시려면 꼭 하시고, 그리고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니? 아마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유튜브 밑에 댓글 다는 창에다가 따로 질문 내용을 올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질의응답한 그 내용을 다시 영상 제작을 해서 그 밑에 붙이거나 할게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방법 말고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제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실히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게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듯 싶고, 좀 제가 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영상을 한 편 찍을 거예요.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점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방법론에 맞춰서 좀 영상을 제작할 건데, 그게 아마 영상이 제작이 되면 그 영상은 꼭 한 번씩 보시기로 하고 6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